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쓸 거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는 저금했겠지만 불안감 없이. 왜? 다음 달에 엄마가 또 줄 거니까. 성인이 돼서 현실을 즐긴다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무슨 질문을 해서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이제 건물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가분이 매번 결론이 똑같잖아요. 매번 건물인 거잖아요.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딱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매번 같은 결론이 나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번 결론이 똑같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승전 부동산인 이유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건 조금씩 더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 내용은 글로 쓴 거는 제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올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가 동기부여, 의사, 부동산 이런 쪽인데, 왜 매번 기승전 건물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매번 답이 같은 이유는 사실 그거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결론이 공부로 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공부 말고 딱히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버는 시간과 돈을 쓰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돈을 버는 시간보다 돈을 쓰는 시간이 훨씬 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에도 내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길다, 이 명제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지 않는 이 시간 동안 내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명제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별도의 방법으로 준비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때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충분히 모아놓고 이때 쓰고 그러다가 죽는다 라는 결론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때도 뭔가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충분히 모아놓고 사는 사람을 빼고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언가, 매달 나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무언가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창출해 줄 수 있는 무언가는 자산소득이 있을 거고, 인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작권도 있을 거고, 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금융상품은 좀 논외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상품이 취약한 거는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커버하지 못한다는 게 있으니까 일단 별도로 해놓고, 저작권 소득이나 아니면 인세 소득이나 아니면 사업 시스템 소득이나 이런 것과 부동산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것은, 그것은 부동산을 사는데 재능까지 필요하진 않죠. 우리가 멋진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책이 잘 팔리는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사업 시스템을 자동화되게 만들어 놓는 거는, 이건 재능과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부동산은 재능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없이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건물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을 통해서 월세를 받을 때도 세입자 관리라든지 월세 관리라든지 아니면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신경 쓰이는 거까지도 나는 이제 싫다, 그런 것도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임대 관리를 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임대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강남이라고 한다면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를 통해서도 임대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굳이 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물을 해야 된다, 건물을 가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솔직히 말해서 건물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시간 말고 안 버는 시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세나 저작권이나 사업 시스템이나 연금 펀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는 사실은
노후 대비를 한 사람이 없죠. 인세로 노후 대비를 한다? 저작권으로 노후 대비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거예요. 진짜 100명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제가 책을 5권을 출간을 해봤는데 이게 인세가 많이 들어올 때는 몇백만 원도 제가 받아봤지만 이게 쭉 이어지거나 앞으로 노후 대비할 정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물론 책 뭐 아주 유능한 저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손에 꼽는 사람이니까 인세로 우리가 뭘 한다. 특히나 또 저작권으로 뭘 한다. 노후 대비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업 시스템이라면 사업 시스템을 가지고 꾸준히 소득을 얻는 사람은 글쎄요, 그것도 앞서 말한 정도의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매달 얼마씩을 받지만 이 물가 상승률이 해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노후 대비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죠. 왜냐면 지금 2022년에 10만 원과 2012년에 10만 원과 2002년에 10만 원은 전혀 다른데 20년 전에 10만 원과 지금 10만 원이 다른데 내가 은퇴할 때 300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돈을 부어서 300만 원 받는 그 시점은 이 돈의 가치는 훨씬 더 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노후 대비를 한다는 게 사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3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품을 붙는 분들은 또 극히 드물기도 하고요. 돈을 안 버는 시점부터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 현금을 만든다면 저는 건물을 그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물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특히나 강남은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전국에서도 그 지역의 부동산 중에서 높은 가격이 들어가는 게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하면은 그건 물론 맞지만 그쪽을 추구해야 되는 거는 적어도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잘해서도 건물을 사고 주식을 잘해서도 건물을 사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유튜버가 잘 돼도 건물을 사고 연예인이 잘 돼도 건물을 사는 이유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지만 이 돈 말고도 만약에 이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기승전 건물이라는 거는 해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해외 시장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승전 건물 돈을 많이 모았어. 뭐 20억 30억이 됐어. 그럼 건물 말고 할 게 없죠. 건물 시장은 30억이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지만 다른 시장에서 그렇게 한다? 네, 물론 주식이나 펀드나 연금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에도 30억을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비율이란 차이, 그 비율 차이가 엄청나죠. 30억을 가지고 주식을 몰빵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했다가 몇십억을 가지고 한 번에 투자를 했다? 부동산은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만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긴 어렵죠. 왜? 이거는 안정성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낮으니까 주식, 코인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 투자에 몇백억을 넣었다 하면 뭐 사람들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샀다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100억으로 갑자기 코인을 시작을 했다? 이거는 의아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물을 사는 일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요즘같이 현실을 즐기는 그러니까 욜로 지금이 즐거워야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건물 투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쓸 거 생각하잖아요. 누군가는 저금했겠지만 그걸로 뭐 PC방 간다든지 뭐 게임 한다든지 장난감을 산다든지 뭘 사 먹는다든지 이런 쓸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그걸 쓰잖아요. 불안감 없이. 왜? 다음 달에 엄마가 또 줄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엄마가 줄 거니까.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건 용돈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실을 즐긴다. 성인이 돼서 현실을 즐긴다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없다. 어린 시절만큼 그런 정도의 걱정이 없다. 그럼 현실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 달 써도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다면. 근데 내가 지금 쓰면서 카드값을 걱정한다든지 내가 지금 뭔가 소비를 하면서 내가 저축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면서 뭔가 내가 미래 준비는 덜 돼 있는데 라는 걱정과 불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지출과 소비를 계속한다는 거는 이건 불완전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할 때는 온전하게 즐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불안감과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즐긴다? 여행을 가는데 그 차 타이어에 아주 작은
펑크가 났어요. 그걸 타고 가면 펑크난 걸 모르고 있으면 즐겁게 갈 수 있겠지만 펑크난 걸 안다면 불안하겠죠. 아주 적은 바람씩이라도 새고 있다면 이 차가 언제 멈출 줄은 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멈출 줄은 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 고치지 않고 여행을 간다? 이거는 상당히 불안한 거죠. 언제 멈춰도 이상한 건 아니니까. 요즘에 제가 보는 욜로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욜로는 좀 저는 그 상태에 100% 즐겁지 않은, 뭔가 내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매달 얼마가 나오고 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할 걸 쓰고도 건물에서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 쌓이고 있다. 아니면 일하는 걸 모으고 여기서 나오는 거를 내가 모으고 있다.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써도 나의 미래는 문제없어 정도가 돼야 지금 즐기는 게 온전히 100% 즐거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길 때 즐기더라도 소득과 지출과 미래 준비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았을 때 지출이 즐거운 거지, 소득과 지출 이 두 가지만 돌아가고 있어요. 미래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과연 즐거움이 언제까지 갈까요? 5년 뒤, 6년 뒤, 10년 뒤? 아니면 몇 년 정도 더 갈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의 지출과 현재를 즐기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정말 그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70살이 되어서도 일하고 싶습니까? 예요. 일을 그만하면 얼마 못 버틴단 말이에요. 정말 길게 버텨야 1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2년 버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삶을 계속 살아서 70살이 되면, 65살 70살이 되면 그 수레바퀴 멈출 수 있을까요?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어디 가선가는 계속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전문직으로 일하기 쉽지 않을 거고,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전문직을 계속 이어가기 쉽지 않을 거고, 아주 잘 나갔을 때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일은 계속해서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을 원할까요? 70살이 되면서까지 아프지 않을 자신 있을까요? 자녀에게 부양을 기댈 건가요?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은 반드시 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미리 날 좋을 때 만들어 놓고 이제 비바람이 치니까 그때 가서 타듯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걸 충분히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없이 그때까지 간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지, 내 주위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야, 뭐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있겠지, 국가에서 뭐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때까지 간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시간, 여기가 금액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돈을 버는 게 점점 올라가죠. 어릴 때는 못 벌었다가 예를 들어서 40대 50대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 조금씩 내려온단 말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40대 50대에 찍었던 정점을 더 높게 찍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유지되는 사람도 있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40, 50대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옵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해서 버는 소득, 70세쯤은 내려가거나 아주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70세가 된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자산소득이 거의 없다가 준비를 해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늘어나서 적어도 이걸로 뭐 70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러면 적어도 자산소득으로 생활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인생에 있어서도 안정감이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훨씬 더 느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당장은 문제는 없죠. 우리가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올해, 내년까지 문제 없지만 어느 순간에 아프기 시작하면 그 걷잡을 수 없듯이 경제적인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건물을 살 수 없지만 건물을 사는 쪽으로 적어도 돈을 모으는 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알아보는 안목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하는 거에 있어서 매번의 영상에서 결론적으로 건물을 해야 돼. 뭐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건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아니면 일한 소득으로만 내가 평생을 살 거라면, 일하지 않고 싶을 때는 그러면은 선택권이 없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일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뭐 의사든 아니면 어떤 직종이든 간에,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이렇게 해서 결국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안정적이 된다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경우는, 이거 말고는 저는 보통 사람, 재능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특출난 본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번 같은 비슷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